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헬스케어 애널리스트 서근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헬스케어 전망, 키워드는 구조적 성장의 교차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크게 이제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진행할 건데요. 먼저 글로벌 제약 및 바이오 투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25년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의료 정책과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좀 컸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의약품 관세 그리고 약가 인하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달에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면서 제약주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1차 랠리를 통해 가지고 제약주 전반의 이제 주가 회복세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2026년도에는 뭐 전체적인 제약주의 이제 상승을 전망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일부 성장 모멘텀과 파이프라인에 있어서의 주요한 성과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일라이 릴리가 있을 건데요. 일라이 릴리는 내년도에도 비만, 당뇨 치료제 중심으로 해서 성장성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오텍인데요.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기대감이 큰 이제 업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M&A라든지 VC 투자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내년, 내후년도부터는 바이오텍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주요한 블록버스터 제품들의 특허가 2030년까지 만료 예정이기 때문에 내부 R&D를 통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보강하기보다는 바이오텍에 대해서 인수를 함으로써 이제 외부 R&D를 통한 파이프라인 소싱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 3년 동안은 이 바이오텍에 대한 M&A 모멘텀이 굉장히 이제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이제 바이오텍은 아마 제약주보다는 좀 더 아웃퍼폼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CMO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O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인데요. 두 회사 모두 이제 전방에 있는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텍들이 신약 개발을 확대하면서 이 CMO 생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원래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생산 시설에서의 생산을 선호를 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품종 소량 생산으로 넘어가면서 이 바이오 기업에 대한 CMO 의존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아마 미국에서의 생물보안법이 좀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의 이제 CMO에 대한 제재가 커질 것이고 그럼 다른 지역,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아마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하는 회사랑 인적 분할을 했는데요. 이 에피스홀딩스가 이제 투자 지주회사로 이제 분할이 되면서 신설로 설립이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는 크게 3가지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에피스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에피스가 연결 실적으로 더 이상 반영되지는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에피스랑 이제 내부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매출에 대한 인식이 좀 지연됐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외부 거래로 바뀌면서 기존에 이제 소거됐던 매출 이익이 즉시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에피스를 인수를 할 때 저희가 반영을 했던 상각비가 있는데 이 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전망이 오히려 인적 분할 전보다 인적 분할 후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에 대해서 전망치를 보시면은 물론 올해도 이제 가파른 성장성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내년, 내후년도에도 이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올라가고 말씀드렸던 인적 분할에 대한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익단에서도 꾸준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주 잔고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있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4분기 또는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더 수주 잔고 레벨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피스 홀딩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24년도에 성장성이 두드러졌는데요. 큰 배경으로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품목군이 늘어나면서 성장성이 좀 잘 나타났습니다. 2025, 2026년도에도 신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포트폴리오가 계속 확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고마진 포트폴리오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익성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 에피스를 100%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측면에서는 로직스보다
작년부터 이어받은 상각비 영향이 있을 텐데 이 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한 2천에서 3천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사실 영업이익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비현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에비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에도 이제 올해 대비해가지고 최소 20에서 30% 정도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기업 가치도 그만큼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CMO 업체인 에스티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즉 주요 고객사인 노바티스 그리고 제론의 이제 주요 제품인 렉비오, 라이텔로 같은 제품들은 계속 처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티팜의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CMO에 대해서도 생산 물량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다른 이제 주요 고객사인 아이오니스라고 하는 회사도 내년도에 임상 3상 단계에 있던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이 임상이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에스티팜의 이제 CMO 물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성장했던 스토리처럼 에스티팜의 성장 스토리도 내년도부터 좀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약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주 안에서는 이제 어떤 기업을 봐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한국의 내수 시장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한국 중심으로 사실 성장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 안에서도 미국 시장에 발매하는 약간 그런 신약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앞으로 성장성이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파이프라인 부분에서 글로벌 쪽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R&D 성과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임상과 관련된 가지고 성과가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도 내년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는 한미약품 유한양의 SK바이오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내년도 상반기 때 두 종류의 메시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결과 발표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머크랑 같이 하고 있는 에피노페그두타이드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때 이제 탑라인 결과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 약물로는 베링거 인게라임의 썰부두타이드를 보고 있는데 썰부두타이드 대비해서 비열등성 또는 우위성까지 보인다면 굉장히 좋은 약으로 평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좀 기대하고 있는 또 임상 결과 중 하나는 HM17321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육에 대해서 증가 및 기능 개선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나와준다면 이건 글로벌 제약사도 굉장히 관심 있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HM17321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기술 수출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얀센이 기술 수출한 레이저 티닙에 대해서 좀 성과가 부진했었는데요.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성과는 아마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 약물인 리브레반트가 현재 정맥 주사 제형으로 처방이 되고 있는데 이게 환자들한테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리브레반트가 이제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해서 허가가 연말까지 나온다면은 이 리브레반트의 이제 피하 주사 제형이 좀 더 환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이제 레이저 티닙에 대한 처방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이오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국내 바이오텍들의 성과가 매우 좋았는데요. 결국은 왜 이런 이제 바이오텍들의 성과가 좋았냐라고 했었을 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개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업체가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일 것 같은데요. 또 그 외에도 이제 2026년도에 이제 임상 진전이라든지 결과 발표되어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이오텍들의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 파이프라인에서 오는 기업 가치일 수밖에 없는데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좋은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을 경우에 확실히 그와 관련돼서 기업 가치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강하게 이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선호하는 기업으로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어떤 이제 기술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 니즈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는 바이오텍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기술을 이제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내재한 다음에 그 내재된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또 여러 이제 제약사들하고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도 연속성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내년도에도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으로는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인투셀, D&D 파마텍, 올릭스 이렇게 이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는 알테오젠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해가지고 수급 효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인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해주는 기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추가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이제 ADC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서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얀센이 이제 기술 수출한 LCB84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 1상 결과가 내년 1분기에 나오는데 요 1분기에 나올
나오는 결과가 잘 나오면은 얀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옵션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노피 그리고 GSK에 이어서 최근에 이제 일라이 릴리하고도 계약을 했는데요. BBB 뇌로 약물을 통과시켜주는 약간 그 BBB 플랫폼에 대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라이 릴리 외에도 이 CNS 뇌질환 쪽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ABL 바이오의 BBB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과 관련해서 연속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인투셀이라고 하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업체인데 차세대 이제 ADC 관련된 링커를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내년 이제 하반기 때 정말로 인투셀이 가지고 있는 ADC 링커가 효과가 좋은지 안전한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 때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거기서 이제 좋은 임상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 인투셀의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입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약간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D&D 파마텍입니다. 사실 D&D 파마텍은 작년부터 해서 이제 지금까지 거의 한 10배 정도 올랐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D&D 파마텍이 가지고 있는 경구용 기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입증을 할 경우에 뭐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경구용 관련해서는 이제 파트너사인 메세라한테 이제 기술 이전을 했는데요. 이 메세라가 파이자한테 인수가 됐습니다. 앞으로 D&D 파마텍은 이제 파이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미팅을 할 거고요. 내년도에 중요한 거는 이제 파이자가 D&D 파마텍의 경구용 기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 전략을 짤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자가 이제 내년도에 경구용 관련해서 임상을 진전을 할수록 D&D 파마텍 역시도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릭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글로벌 시장에서 맞섰을 때 엘라이람이라고 하는 RNA 치료제 개발 업체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아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니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RNA 업체도 주목을 받을 거예요. 저분자 의약품, 그다음에 항체 의약품이 이제 메인 이제 의약품에 대한 기술이었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RNA 치료제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RNA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대표적인 업체가 올릭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릭스는 이미 뭐 릴리, 로레알 같은 이제 글로벌 대기업하고 공동 이제 개발 계약을 맺은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릴리하고 계약을 맺은 거에 대해 가지고 또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을 거예요. 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에 릴리가 해당되는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옵션 행사를 해서 이제 릴리가 자체적으로 임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RNA라고 하는 큰 테마 안에서는 국내에서는 이제 올릭스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016년도 헬스케어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